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감히 왕이 될 수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임금처럼 나라를 다스리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의 끝은 어떤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한 여인의 실루엣은 왕의 상징인 골룡포를 걸친 듯 위엄이 느껴지고요. 이내 그 모습은 왕좌에 앉아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한 강렬한 이미지로 오버랩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여인, 조선 왕실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인수대비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조선의 임금이 된 여인이라는 이 역설적인 문구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역사 기록 속에 감춰진 한 여인의 숨막히는 권력투쟁과 그 대가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볼까요? 왕실의 화려함 뒤편에 가려진 치열한 암투, 그리고 한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운명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녀의 삶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인수대비는 조선의 명문가 중에서도 뼈대 깊은 한학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학으로 명나라에서까지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인수대비는 남다른 기계와 총명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래 아이들이 인형놀이에 열중할 때 그녀는 책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어른들의 정치적 대화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 능숙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성장 환경은 훗날 그녀가 보여줄 비범한 정치적 감각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운명은 조선의 왕실과 엮이며 더욱 극적인 전개를 맞이합니다. 바로 당시 왕세자였던 의경세자와의 혼인이었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의경세자는 장차 조선의 왕위를 이을 인물이었고요. 인수대비는 이 결혼으로 왕비의 꿈을 꾸게 됩니다. 화려하고 성대한 혼례식은 그야말로 모두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을 겁니다. 젊은 세자빈으로서 그녀의 삶은 짧지만 눈부신 영광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왕실의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겠죠. 어쩌면 이때만큼은 그녀의 삶에 그 어떤 그늘도 드리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혹한 장난을 치는 법이죠. 행복했던 세자빈 시절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바로 남편 의경세자의 갑작스러운 요절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의 죽음은 인수대비에게 커다란 슬픔과 함께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녀는 불운한 세자빈이라는 가슴 아픈 이름표를 달게 되었죠.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긴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비통함과 함께 왕비의 꿈이 좌절된 허탈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으니 바로 권력을 향한 꺼지지 않는 야심의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왕실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남편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던 젊은 세자비는 과연 어떤 집념과 지략으로 자신의 운명을 다시 써내려갔을까요? 이 불운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그녀의 강한 의지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다시 왕실의 실세로 떠오르며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인 의경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 젊은 여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세자빈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밀려나 단지 덕종의 부인이라는 한미한 자귀를 받은 채 궁궐 박사가에서 숨죽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궐 밖의 삶은 화려한 왕실의 일원이었던 그녀에게 분명 커다란 시련이자 어쩌면 견디기 힘든 절망의 나날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그저 불운한 왕실 여인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인물로 치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오히려 그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권력을 향한 그녀의 숨겨진 야망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
그녀는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세조가 승하하고 그의 뒤를 이어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조선의 왕실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종마저 재위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연이은 왕의 죽음은 왕실을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고 다음 보위에 오를 인물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때 세조의 비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정의왕후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예종의 아들이 아닌 세조의 손자이자 요절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즉 한때 불운했던 세자빈의 아들인 자을산군을 다음 왕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는 겨우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운명적인 선택으로 훗날 조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성종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순간 한 젊은 여인의 운명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밀려나 쓸쓸히 지내야 했던 의경세자비는 아들이 왕이 되면서 진수대비라는 존칭과 함께 다시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녀의 나이 38, 비로소 오랜 세월 가슴속에 품어왔던 야망의 날개를 활짝 펼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어린 성종은 할머니인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아래에서 국정을 배웠지만 왕실의 대소사에는 이미 인수대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유교적 이상 국가를 구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닌 여인이었죠. 그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로서 아들을 보필하는 전통적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른 듯 국정 전반에 걸쳐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계와 지략을 보였던 그녀는 엄격한 성품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무장한 채 흐트러진 왕실의 기강을 다잡고 조선의 법도와 예법을 정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에게 왕실은 단순한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중요한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유교적 가치관을 철저히 신봉하여 당시 여성들의 행동 규범을 담은 내훈이라는 책을 직접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도리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왕실 여성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품격을 확고히 하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녀의 눈에 비친 조선 왕실은 아직 어린 왕과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인수대비는 그 누구보다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왕실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정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은 혼란스러웠던 왕실에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권력 행사 뒤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인수대비의 모습은 때로는 아들인 성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그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온전히 펼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새 시대에 맞는 왕실의 기풍을 만들고 싶었던 성종의 노력은 보수적이고 엄격한 어머니의 유교적 가치관과 자주 충돌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싶었을 테죠. 이러한 모자의 미묘한 갈등은 훗날 조선 왕실을 뒤흔들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씨, 즉 훗날의 패비 윤씨를 둘러싼 사건이었죠. 인수대비는 왕실의 위엄과 법도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입장에서 윤씨의 다소 과격한 행동과 질투를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 성종은 윤씨를 총애했고 그녀에게서 귀한 원자, 즉 장남을 얻었으니 그녀를 쉽게 내칠 수도 없었을 테고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인수대비의 강한 의지와 개입은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졌지만 그 견고함 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굳건해 보이는 산 아래에서 지진의 전조가 느껴지듯이 말입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왕실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려던 그의 노력은 인수대비의 보수적 가치관과 부딪히며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했었죠. 특히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씨,
즉 훗날의 패비 윤씨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모자관계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왕실의 위엄과 법도를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입장에서 윤씨의 불같은 성정과 지나친 질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반면 성종은 윤씨를 깊이 총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귀한 원자를 얻었으니 그녀를 쉽게 내칠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처럼 팽팽한 대립 속에서 인수대비의 강한 의지와 개입은 피할 수 없는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수대비와 패비 윤씨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왕실의 안녕과 법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젊은 왕비의 충돌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서로를 밀어내는 듯한 형국이었죠. 인수대비는 윤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왕실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윤씨의 모든 언행이 왕실의 권위와 전통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쳤을 겁니다. 결국 인수대비는 더 이상 윤씨를 왕비의 자리에 둘 수 없다는 단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며느리를 폐위시키고 왕실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 성종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비 윤씨를 여전히 아끼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얻은 어린 원자의 장래를 염려했지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뇌하는 성종의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과 왕실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이해하면서도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지키고 싶은 인간적인 번민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인수대비의 결심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위계질서와 권위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자 존재 이유로 여겼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한 그녀의 의지 앞에서 성종은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인수대비는 아들 성종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왕비의 자격과 왕실의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윤씨의 폐위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을 겁니다. 대신들 또한 강력한 대비의 의지를 거스르기 어려웠죠. 결국 성종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왕비를 폐위하고 궁 밖으로 내치는 비극적인 선택을 말입니다. 그러나 인수대비의 냉혹한 판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난 윤씨는 여전히 원자의 생모였고 언젠가 왕실에 다시 파란을 일으킬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까요.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패비 윤씨에게는 사사, 즉 사약을 내리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아들 성종을 다시 설득했고 조정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잔혹한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 아래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는 냉혹한 정치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어린 원자, 훗날의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어렴풋이 느끼며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그 작은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훗날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인수대비는 왕실의 안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비정한 선택은 예측할 수 없는 파멸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굳건한 성을 쌓았지만 그 밑에 거대한 화약을 묻어둔 격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인수대비가 왕실의 안정을 위해 내린 비극적인 선택은 훗날 조선 왕실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함께 피바람을 불러올 전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 보였지만 그 견고함 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의 조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죠. 인수대비는 그렇게 왕실의 안정을 지켰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냉혹한 선택은 예상치 못한 파멸의 씨앗을 뿌린 격이었습니다. 마치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 아래에 언젠가 터져버릴 시한폭탄을 묻어둔 것과 같았죠. 그 비극적인 결정이 훗날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폭풍으로 되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권력이 더욱 단단해 보였던 그 순간에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의 조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인수대비의 어깨에도 깊은 주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던 젊은 날의 패기 넘치던 모습 대신 병석에 누워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노년의 대비가 되어 있었죠. 그토록 염원했던 왕실의 안녕을 위해 비정함을 택했던 그녀에게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손자이자 패비 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의 일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어렴풋이만 알았던 연산군은 이제 성인이 되어 그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경에 할머니인 인수대비와 숙부, 성종의 후궁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고변은 연산군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와 광기를 폭발시키는 불쏘시개가 되었죠. 어머니의 한맺힌 죽음이 어린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을 넘어 생생한 원한으로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때 연산군은 광기 어린 복수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온 조정과 왕실의 피바람을 불러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으니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숙청 중 하나로 기록될 갑자사화의 서막이었죠.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그 어떤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분노만이 가득했으며 왕실의 권위나 대신들의 간언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병석에서 지켜보던 인수대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왕실의 질서와 안정이 사랑하는 손자의 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광경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을까요? 결국 인수대비는 직접 연산군을 막아서기로 결심합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손자 앞에 선 그녀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연산군의 폭주를 꾸짖었죠. 하지만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군은 할머니의 간언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에 이릅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가 누구인데 감히 내게 이러는 것이오 라고 외치며 인수대비의 지난날의 비정함을 낱낱이 들추어냈을 겁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며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았던 인수대비는 사랑하는 손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시 돋친 말과 잔혹한 비난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위와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이 충격과 비통함은 그녀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인수대비는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분노와 회한을 안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여인의 삶이 결국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비극적인 대가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결말이었죠.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야망이 가져올 수 있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으나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권력 다툼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인수대비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비통했죠. 평생토록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며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한 여인의 삶이 결국 사랑하는 손자의 칼날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쓰러져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권위와 위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충격과 깊은 회한은 그녀의 생을 쓸쓸하게 마무리 짓는 원인이 되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그녀의 야망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권력이라는 것이 지닌 양면성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빛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어둠과 비극적인 대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듯 보였던 인수대비였지만 결국 그녀의 말년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힘과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시대의 가장 강력한 여인이라 불렸던 그녀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들려주지만 그 중에서도 인수대비의 삶은 특히나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그림자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한 여인의 강렬한 야망이 어떻게 왕실을 뒤흔들고 나아가 한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아도 여전히 수많은 권력 다툼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향한 끝없는 추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희생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녀가 겪었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관통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혹독한 대가에 대한 경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수대비의 삶을 통해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여인의 쓸쓸한 결말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아마도 진정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